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 파주의 양돈 농장 두 곳 모두 음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여나 ASF가 추가 발생하진 않을까 염려하던 정부와 농가들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초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 파주의 농장 두 곳이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20일 아침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에 위치한 농장 두 곳은 ASF가 의심된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적성면 농장에선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고열을 보이던 돼지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또 파평면에선 어미돼지 1마리가 새끼를 낳다 죽었는데 부검 결과 비장이 평소보다 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ASF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변 농가들은 21일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도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맛도 없고 밥을 못 먹어요. 두 농장 모두 두 번째로 ASF가 발생한 연천 농장의 10km 방역대 안에 위치해 있어 지난 17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입니다. 만약 두 농장에서 ASF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접경 지역 일대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볼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두 농장은 모두 양동 농장 밀집 지역에 있어 만약 ASF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살처분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적성면과 파평면의 신고농장 사육 규모만 봐도 각각 3천여 마리와 4,200여 마리로 총 7,200여 마리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내에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예방적 살처분 규모만 41,100여 마리, 약 5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될 뻔한 겁니다. 다행히 의심 신고 두 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6일 파주, 17일 연천에서 ASF가 2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심초사하던 방역당국과 농가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기는 힘든 상태. 아직까지 앞서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했던 ASF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 효과적인 방역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현재로선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앞으로 3주간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3주간 양동 농가에 대한 사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은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가 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ASF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농가뿐 아니라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계획 중이던 각종 행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지역인 경기 파주와 연천은 물론 인근 지역 시군에서도 계획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고 ASF 추가 발생에 따라 행사 취소를 검토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이 우려되면서 전국 곳곳의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ASF 발생 지역인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입니다. 경기 파주시는 DMZ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DMZ 트레일 러닝 대회 등 12개 행사를 취소하고 읍면 단위 주민화합 체육대회, 찾아가는 전통시장과 같은 지역 행사 13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연천군 역시 연천 고려인삼축제, 연천 율무축제 등 각종 농업 관련 축제는 물론 코스모스 축제, DMZ 국제음악제를 비롯해 모두 19개 행사를 취소하고 읍면 단위 체육대회 등 3개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연천군에서는 최단기간에 방역을 종식하고자 모든 축제와 행사, 체육 행사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최소 잠복 기간이 3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등 정부의 6개 ASF 중점 관리 지역 역시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홀스타인 품평회, 포천 한우축제 등 축산 관련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ASF 발생 지역인 연천군과 맞닿아 있는 데다 돼지 사육 마리수가 27만 마리 이상으로 많은 만큼 농가들이 모였다가 ASF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어서입니다. 대규모 축산물 공판장이 위치해 있고 돼지 10만 8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충북 음성군 역시 23일로 예정돼 있던 음성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음성군은 ASF 사태가 진정된 이후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던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사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박람회는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 대구는 ASF 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여론도 있지만 혹시 모를 확산 우려 때문에 박람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ASF 발생국의 참여를 제한하고 전국의 양돈농가와 대한한돈협회의 참석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또 행사장 출입구에는 대인 소독조를, 행사장 곳곳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일 ASF가 경기도를 넘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경우 전국의 모든 축제와 행사가 줄 취소되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 취소 축소 노력이 ASF 조기 종식이란 결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민단체장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농민단체장들이 여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9개 농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농정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농단연은 한국 4H 본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등 농업 관련 15개 단체가 연합해 설립한 농업단체로 지난 6월 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농단연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해찬 당대표가 농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총 9개 사안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정은 지속적인 소득 하락, 농업인구의 감소, 심화되는 고령화 등 농업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반영하고자 합니다. 농단연은 우선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조 2천억 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더해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쌀 소득 중심에서 탈피하고 소농과 대농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선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업 예산 홀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9.3% 증가한 데 비해 농림 분야 예산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 선이 붕괴했습니다. 현재 산적한 각종 농정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농림축산 예산을 증액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일반 예산은 9.3% 증액이 됐는데 농업은 좀 홀대하는 것 같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대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건의드렸으면 또한 우리가 지금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지금 2조 2천억인데 2조 6천억까지 확대돼야 소농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마늘과 양파, 무와 배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채소류는 매년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목에 대한 수매 등 단기적 조치와 동시에 관측의 정밀화, 농업 통계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기 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제도 유지를 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전기 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률을 최대 5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주요 간행물 우편료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농어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그러면 농업 간행물이 산골마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액된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농업 용수 관리, 농촌 환경 보장, 청년 농업인 키워드 독점, 농업인 단체 지원, 농촌 의료 사각지대 등 다양한 농업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농민들에게 마스크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민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올봄,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농민들은 정부 지원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 5개 근로자에서 5개 작업자로 확대시켜 농민들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하거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미세먼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로 한정했습니다. 농민, 어업인 등은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을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자영업자인 농민 등을 제외했던 겁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민 등도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과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 설비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취약계층의 범위가 5개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서 농업인이 이 부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 5개 근로자를 5개 작업자로 확대하여서 농업인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나 여러 부처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할 때 농업인에 대한 관련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특화된 저감 방안 연구와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짐에도 관련 연구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대학교 등은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총 20억 원을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에 투입합니다. 도는 학교 급식 분야의 도단위 광역조직을 육성해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 생산해 친환경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에게는 상시 공급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향후 푸드 플랜과 연계해 경남의 35개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그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로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체납 처분은 1년간 유예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공공비축미 7만 3천 톤을 오는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물벼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수확한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 장소에서 수분량 13% 내지 15% 이내의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합니다. 이번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40kg당 3만 원인 중간 정산금은 농가 수매 후 즉시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성면 피해 방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예산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국비 10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총 사업비 218억 원으로 829개 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해 성면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603동의 지붕을 개량해 도민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자에겐 보조 사업비로 한 가구당 344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상품을 결정할 때에는 매월 수령할 월 지급금의 지급 방식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다양한 월 지급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받는 종신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월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그에 따른 주택연금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상품은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주택연금입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혼합 방식 등 다양하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인출 한도는 지급 한도의 50%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인출 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하는 금액은 일시에 인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대형 주택연금은 종신지급은 불가하며 연금 지급 한도의 45%를 수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에 도달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 잔여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종신으로 수령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인출 한도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며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13%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 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출 한도를 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